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금마농협과 익산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마 로컬푸드센터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야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해왔고 정원율 시장이 올해안 착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민간 공모 사업에서 부지 매입은 사업 주체가 책임져야 하며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착공 약속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라북도 지역대회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 아동의회 의원 13명이 참여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우수상을 받은 의원 한 명이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본산 월명산 바다종합공원이 20여 년 전 조성됐지만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방치되면서 20여 명의 유명 작가 작품이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23명입니다. 지역 발생 2,145명, 해외 유입 78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1만 6,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135명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30명과 오늘 7명이 각각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02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군산 6명, 익산과 정읍이 각각 4명, 부안 2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전주에서는 20대 A씨가 지난 2월 확진된 후 백신을 맞았으나 어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첫 번째 재감염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확진자 중 10대에서 20대가 21명으로 절반을 웃돌았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가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돌파 감염은 25건으로 20대부터 90대까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에 대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종사자들의 진단 검사를 2주마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 지역을 다녀오거나 외지인을 만난 직원은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돼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금마농협과 익산시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금마 로컬푸드센터 비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진행된 이후 익산시가 뒤늦게 해당 부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또 정원율 시장 등이 참석한 면담을 통해 이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올해안 착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민간 공모 사업에서 부지 매입은 사업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고도지구 기본계획 변경 추진 등을 논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익산시청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금마농협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대위가 제기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센터 부지 선정과 불확실한 센터 건립 시기입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1,500여 평을 두 차례에 나눠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익산시로부터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건물 형태와 주요 시설 등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말 갑자기 익산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한옥형 문화 체험마을 조성 사업으로 추진 부지 내에 있으며 문화재청 고시일 2012년 3월 5일 이후 개별 건축 허가는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금마농협이 사업 대상 부지를 가계약한 상태에서 사업을 공모했으며 공모가 선정돼도 사업 부지가 부적격하면 부지나 계획 변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고도 보존 육성 기본 계획과 어울리는 용도로 계획해야 함을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부지 매입은 사업 시행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 본격 착공할 때까지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익산시는 혹시나 모를 그런 사태들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적격 부지 매입을 수차례 강조를 하고 부지 문제와 함께 비대위는 익산시가 올해 안에 센터 착공이 이뤄지도록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익산시장님과 관련 부서와 합의된 사항은 해당 부지 내 건축 허가는 기본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2021년 7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된 내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21년 7월 1일 익산시로부터 문화재청에서 2022년 고도보존 육성 기본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통보받았다. 익산시는 사업 가능성을 확보할 방법을 논의했을 뿐 착공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부지를 변경하거나 기존 부지를 증축하는 방식들은 금마농협 결정에 따르겠다. 금마농협이 결정을 해주시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는 농식품부의 2월 승인을 가능한지를 여부를 타진해보겠다. 그리고 문화재과는 고도보존적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여기까지가 핵심인 것이지 거기서 시장님께서 뭐 사업을 진행하겠다, 연내 착공하겠다 그런 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본격적인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전과 초기, 진행, 이후 등 4단계로 나눠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또 금융과 고용, 세제 감면, 보조금 등 장단기 지원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위기 대응 제도는 지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된 뒤에서야 지원이 이뤄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된 익산시가 올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도시로 선정되면서 백제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인정을 받았고 올해 연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16개 예비도시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유일의 보석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문화도시 조성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백제 왕도 핵심 유적인 익산 토성에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시는 오늘 금마면 익산 토성으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정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삼정원에서 미륵사지로까지 길이 1.73km, 폭 6m의 기존 비포장도로를 포장해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공사에 착공해 오는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월명산에는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다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조성됐지만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20여 명의 유명 작가 작품이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앞바다와 마주보고 있는 월명산의 바다 조각공원. 20여 년 전 수시탄 맞은편에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월명산을 명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동국사 소녀의 상을 조각한 작가의 작품 등 군산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작가 20명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조각품들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등산객도 사실상 피하는 상황. 최근 군산시가 서둘러 무성한 잡풀은 제거했지만 조각상은 나뭇잎과 새 분비물 등으로 뒤범벅이고 낡은 계단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작가의 작품이 파손되고 색이 변색됐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품들을 국내 유명한 작가들 것을 저희가 뭐 인맥관계라든지 제가 좋은 예산으로 그걸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바다조각공원이라고 세운 건데, 처음에 할 때는 나무가 적었는데 나무도 굉장히 커지고 수풀도 우거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통로 다니는 그 거리라고 할까요? 그것도 많이 좀 손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년 전에도 그때도 한번 수리를 했거든요. 안내나 홍보, 들어가는 입구조차 비좁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명도 안 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월명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공원을 재정비하던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월명산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월명산에 정말 이 아름다운 전경과 이 조각공원을 들러서 사진 한 방 멋지게 찍고 갈 수 있는 포토존이 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어둠침침한 이 분위기를 좀 환한 모습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유령공원으로 변해가는 바다 조각공원.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0개 읍면동 17개 구간 222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에는 12.7억 원과 전북에너지서비스 11억 원, 자부담 2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자해 4.4km의 공급관을 연말까지 설치합니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3기면 일대에 4.2km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투기 의혹이 제기돼 탈당을 권유한 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정무적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당을 권유한 건 징계 절차에는 어긋났지만 의지를 보이기 위해 탈당을 거부한 의원들을 계속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산갑 김수용 의원 등 5명은 당초 수사기한 60일이 넘은 현재까지 탈당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도 미루고 있습니다. 김정우 조달청장이 군산 비축기지 현장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오늘 군산 비축기지 현장을 방문해 알루미늄과 구리, 아연 등 주요 원자재의 비축과 보관 관리 등을 살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비상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 원자재 관리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보유 중인 비철금속 방출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할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라북도 지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익산시 제3대 아동의회 의원 13명이 참여해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전라북도를 대표해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현장을 이영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아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일 이곳에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라북도 지역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만 10세에서 17세 지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아동정책 참여회장입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8회째 열렸습니다. 이제 아동들의 권리 중에 참여권이라는 권리가 이제 저희한테 보장이 되는 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권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라북도 지역대회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뛰노는 우리들이란 주제로 익산시 제3대 아동의회 의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1조에서는 환경보호랑 놀 권리라는 키워드로 의논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조인 2조에서는 진로 관련된 키워드로 해결 방안이나 문제점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대회 토론회를 통해 선발된 한 명은 전북을 대표해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는 9월 3일부터 15일간 국회, 국제청소년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등을 통해 개최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발된 아동대표 130명이 조별 토론을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아동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총회라는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2019년도부터 아동총회에서 나온 결의문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고요. 아동정책 참여회장인 아동총회.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동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행 100일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6명에서 올해 58명으로 3.6% 증가했는데도 안전속도 5030 시행 적용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 형사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익산 모현동의 자택에서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섰던 50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용재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54살 A씨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물을 담아 나르며 불길을 잡다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주택 거실과 안방 등이 불에 타 9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80대 할머니가 실종된 지 3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군산 소방서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치매 증상이 있는 80살 할머니가 산책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 만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할머니는 군산의 한 숲길에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서는 실종 현장에 차량 7대와 구조팀 23명을 투입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2년 동안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12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5곳과 숙박시설 5곳, 다가구 주택과 관광농원 각각 1곳 등 12곳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자금 부족과 부도, 소송 등을 이유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7년째 공사가 멈췄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원이 3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과 익산은 각각 1곳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동안 교도소가 닫혀 있어 재판 기록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이 의원을 언급하며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 채용 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 전송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 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아이디를 해킹,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읍에서 한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6살 A양이 B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B군이 수시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6개월 동안 10여만 원의 돈을 뺏겼고 또 다른 피해 학생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신시아미 지구에서 새만금 K-팝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축제는 기존의 새만금 노마드 축제에 K-팝 콘서트를 접목해 새로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K-팝 콘서트에는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최정상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는 콘서트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배치했습니다. 한편 노마드 캠핑은 100명,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진행되는 K-팝 콘서트는 1,200대를 내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의 지금을 이라는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15일까지 새만금을 주제로 만들어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의 현장 모습과 새만금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국민과 공유하고 영상에 익숙한 젊은 층과의 공감대를 높이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전에는 새만금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11월 25일에 발표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함열 출장소가 민원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없애고 문화와 정보 제공을 통해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은 책방을 운영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들을 대형 화면에서 쇼팽과 말러의 음악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아트 뮤직 콘서트가 오늘 14일 오후 5시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대은기업이 군산 나운이동 행복나눔 공유곳간에 500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